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 에너지 통합 플랫폼은 공공주택의 태양광 발전 장치, 전기차 충전 설비, 지능형 계량기 등 에너지 자원의 상시 비대면 원격 통합 관리와 에너지 신산업 및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교육을 통해 플랫폼 기능 소개와 에너지 자원 정보 입력 및 설비 운영 상태와 에너지 모니터링 등을 설명해 드리고 플랫폼을 시연할 예정이오니 편안하게 교육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 문의 주시면 LH와 플랫폼 유지관리 업체에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플랫폼 교육 자료는 녹화되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추후 사용자 교육 재시청이 필요하시면 기송부드린 URL 주소 입력 또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므로 각 관리사무소의 담당자가 바뀌고 차수 교육에 참석하시어 플랫폼에 대한 교육 시청 바랍니다. 이번 22년 3분기 교육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코로나 방역 수칙 강화 지침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추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번역별 대면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관리사무소의 협조 요청 사항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LH 건설임대주택 위탁업체로 협조를 구하여 각 관리사무소에서 플랫폼 가입과 한전 정보 제공 동의 절차, 정기설비 시설물 조사를 요청드렸고 대다수 관리사무소에서 진행해 주셨으나 아직까지 일부 단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행되지 않은 단지는 주택관리 위탁업체 본사를 통해 안내받으시고 진행 부탁드리며 추후 플랫폼 담당자가 변경될 시 회원도 현 담당자로 수정하여 현행화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플랫폼 교육과 관련한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렸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현재 채팅창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 플랫폼 메인 화면 우측에 플랫폼 콜센터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QI에서는 교육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SKI 소프트의 임규범이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음성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음성 잘 들리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분이 LH 공공주택 전기처 우상현 대리님인데요. 저희가 준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전화로 송신을 하게 돼서 음성이 잘 안 들리셨을 거예요. 해당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공문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할 건데요. 지금 혹시나 유튜버에 접속하셔서, 잠시만요. 네,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실습 위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고 주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은요. 어, LH의 쿠티스 프로그램하고 단지 에너지 관리 서버, 분산 에너지 자원 8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전 데이터와 공공기상청 데이터를 통합 DB로 관리를 한 다음에 AI 분석을 통해서 어, 에너지 복지 서비스, 에너지 관리 서비스, 에너지 설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자에게 DR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 사업자들한테 민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플랫폼이에요. 네, 다음은 이 서비스의 사업 구조인데요. 지금 현재 LH에서는 각 단지에 AMI 구축이라든지 뭐 비상발전기의 CCTS 설치 아니면 전기차 인프라 설치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 사업자는 지금 현재 EV 충전 사업자는 대영채비라는 업체와 그리고 수요 관리 사업자는 헤리트가 지금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업체는 SQI 소프트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시다가 어려우신 부분이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쪽으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중소형 DR 사업은요, 각 단지에 디젤 발전기가 있는데, 그 디젤 발전기를 가지고, 그, 전력, 수요, 예, 잠시만요. 예. 각 단지 디젤 발전기를 활용해서 전력 개통 수요를 감축하면은, 각 사업자에게 DR에 대한 전력 감축에 대한 돈을 수요 관리 업체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세대 DR 사업 구조인데요. 여기 이 세대 DR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계량기 AMI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단지 또는 중소형 DR 단지 중에서 원격 검침 시스템 설치가 된 단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 또한 DR 발령이 나면은 전력을 낮춰서 DR 발령한 대로 적게 쓰시면 그거에 대해서 요금을 인센티브 같은 돈을 지급해주는 형식의 DR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사업 구조인데요. 전기차 사업은 충전 설비를 민간 사업자한테 시스템과 연동해서 최적의 요금으로 전기차 충전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이제 LH 에너지 플랫폼 사용자 그룹 구분인데요. 그룹은 본사 관리자가 있고, 지역본부 관리자가 있고, 단지 관리자가 있고, 장비 설치자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지 관리자이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으로 문의들이 이렇게 쪼르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교육을 쭉 하고 나서 나중에 Q&A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질문을 좀 쭉 올려주시면 지금 제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 드리기가 좀 시간상 어렵거나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메일이나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교육이 좀 끝나고 그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해당 LH 에너지 플랫폼 사용자 그룹은 요 네 가지 사용자인데 오늘은 지금 단지 관리자 쪽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단지 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거는 코티스 단지 정보 현행화, 장비 이상 여부 모니터링, 안전 데이터 모니터링, 그리고 단지 이벤트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지금 이제 단지 관리자의 주요 업무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에너지 자원 뭐 설치라든지 연동 유지 보수 관리를 하실 거고, 그리고 코티스랑 플랫폼 단지 에너지 정보 등록하실 거고, 전력량 데이터 플랫폼에 정보 동의 제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따가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주요 구성도고요. 통합 대시보드가 있고 서비스는 5개의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전기차 충전 서비스, 수요 관리 서비스, 음성 송출 서비스, 그리고 업무 지원 설정에 대한 메뉴가 제공되고 있어요. 상세적으로 보시면 각 서비스마다 대시보드가 하나씩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대시보드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뭐 통계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원하시는 기능들의 메뉴를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흐름도는 지금 이게 문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업무 흐름도가 아니라 이따가 실습할 때 어떤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플랫폼 활용 절차인데요.
일단은 하시는 순서가 회원가입을 하시고 접속을 하셔서 단지 정보를 설정하시고 시설물 정보를 등록하시고 한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신 다음에 설비 운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LH에서 공지가 나가셔서 이미 진행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하지만 진행이 조금 어렵고 해서 못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화면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은 그 eep.lh.or.kr로 들어오셔가지고 그 회원가입을 누르시면은 그 로그인 화면에 그 관리소장님 가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소장님 가입 들어오셔서 그 가입 내용 적으시고 승인 그 가입하시면 지역본부에서 승인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금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고요. 네. 다음은 그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누르시면 그 왼쪽에 관리 그 단지 관리에서 그 관리 주체와 그 팩스 번호, 한정 고객 번호 입력할 수 있게 창이 뜨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설물 정보 등록 화면이고요. 이것도 이따 시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 단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이벤트들이 좀 뜨실 거예요. 그 중에서 위험 이벤트들이 주로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인데요. 그런 위험 이벤트들이 여기에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벤트인지 확인하시고 그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조치는 그 단지마다 유지 관리하는 시설 유지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기면 전기. 뭐 시설물이 시설물 그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데 각 업체의 그 유지 관리를 했는데 그 모르신다 그러면 뭐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그 제조사 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하나씩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만 말씀드리면 잘 못 따라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화면 보고 하나씩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능 설명인데요. 지금 바로 제가 화면으로 넘겨서 URL을 보고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웹페이지 열어놓은 화면 보이시나요? 해상도가 혹시 나쁘지는 않나요? 잘 보이세요, 글자가?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저희 LH 에너지 플랫폼, 통합 플랫폼 메인 통합 대시보드고요. 네. 지금 앞에 모니터 화면 보이시나요? 이게 통합 대시보드 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처음부터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건데요. 처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아니라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실 거예요. 맨 첫 인트로 화면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관리소장님 회원 가입 킥으로 이렇게 그 킥 메뉴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걸로 들어오셔도 되고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관리소장님 가입하기 이쪽에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이 되어 계시는데 패스워드를 잃어버렸다. 패스워드 재설정하시면 돼요. 예, 휴대폰 번호만 인증을 하시면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관리소장님 아이디 하나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예, 중복 체크를 한번 하셔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고 패스워드 규칙을 잘 확인하시고 특수 문자가 좀 꼭 들어갈 수 있게 보안성 있게 좀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고 나시면 단지 검색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저는 요 단지가 전체 리스트가 다 뜨는데요. 찾기 쉽게 가실 거면은 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건설 임대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지역구가 경기도면 경기도를 선택하시고, 그러고 나서 단지를 검색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번 이천 마장 쪽에 단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면 이렇게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소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소가 다르면은 다른 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와 공급 세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2천마장 이제 선택한 단지들이 들어오고요. 관리소장님 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넣고요. 인증번호 발송을 누릅니다. 예. 이렇게 하면 휴대폰 인증이 됐죠. 다음은 이메일을 집어넣어 볼게요. 예. 이게 가입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지역본부에서 회원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시고 승인한 다음에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로그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네. 저는 미리 가입해 놓은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아까 제가 회원가입한 2000 마장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다 뜰 거예요. 그래서 주소와 그리고 공급 유형, 그 아파트의 면적과 준공 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뭐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기에 그 7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는 태양광이 지금 36kW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금일 발전량이 48.37kW가 발전이 되었네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으로 나온 내용들인데요. 건물의 전기는 얼마를 쓰고 있고 태양광 발전은 얼마를 하고 있다. 소비 요금은 얼마다. 이런 거를 그래프화해서 시각화적으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리고 금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서 금액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 누설 경보라든지 수도 누설 경보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아직 서비스가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준비되는 대로 이것도 고도화돼서 업데이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 마장의 이제 전력 사용량을 그 히트맵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여기는 지금 보면은 한 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완속으로 한 대가 들어가 있지만 지금 저희 에너지 이용 플랫폼에는 그 연동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건수로는 잡히고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DR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세대 계약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통합 대시보드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긴 지금 태양광이 지금 연동이 돼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태양광을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 요 메뉴, 이게 하나의 서비스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태양광에 대한 개통도가 이렇게 뜨죠. 패널에서 인버터를 거쳐서 그 각각의 부하 그 한전으로도 가고, 네, 아파트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개통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분석 통계에 보면은 에너지 원별 데이터라고 해서 발전량이 얼마나 되고 있고 오늘의 일산량은 얼마고 외기온은 얼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외기온이 안 뜨네요. 이렇다라는 거는 그 환경 센서의 외기온이 제대로 저희 쪽으로 넘어오지 않고 있어서 외기온이 뜨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환경 센서를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죠.
네. 보고서도, 태양광 보고서도 보실 수 있고요. 일간, 월간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9월 달이다 보니까 8월 달로 다시 월간으로 조회를 해서 보겠습니다. 8월 달 발전량 1559.44kW, 예상 절감액 22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그 태양광에 대한 지금 발전량이나 금액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태양광이 있다고 해서 다 되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비구축된 태양광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연동된 태양광도 있으실 건데, 비구축된 태양광들은 대부분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였지만은, 안 되는 인버터들 또는 연결을 할 수 없어서 붙이지 못한 태양광들, 그런 태양광들은 지금 노컬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고 계실 거고요. 별도로 연동된 그 시스템들은 아마 이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데이터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네. 다음은 관리고요. 그 유지보수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유지보수 메뉴인데요. 잠깐만요. 네. 지금 그 태양광을 각 월별로 1번에 대한 인버터에 대해서 점검 기록표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데이터를 전부 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에 대한 점검 일지를 작성해 주시고 월별 관리라든지 아니면 주간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지금 강의 듣고 계시면서 실제로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접속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좀 조금씩 따라해 보세요. 그러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DM 그 관련인데 이 CDM 사업을 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단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뭐 엑셀로 주고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쪽 그 지금 시스템에서도 등록할 수 있게 메뉴 기능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현재 2천 마장은 지금 CDN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뜨실 거예요. 근데 CDN 사업장이신 분들은 이 사업장들이 뜨실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발전량이라든지 기타 입력하실 부분들을 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건물 에너지 관리고요. 이게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컬에 계측기도 설치하고 한 시범 단지들이 한 2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데이터 정보들이 다 뜰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설비 에너지 사용량도 보실 수 있고요. 세대에 대한 정보도 보실 수 있고, 네, 각각의 그 단위 면적당 사용량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지금 해당되지 않은 단지들은 데이터가 거의 뜨지 않으실 겁니다. 네, 추후로 LH가 점점 이제 활성화시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전력 감시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개통도가 뜨실 거예요. 아, 여기는 개통도가 준비가 아직 안 됐네. 네, 이렇게 인버터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전기차 충전 서비스고요. 아, 여기도 전기차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따가 제가 그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좀 데이터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요 관리도 여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음성 송출 서비스인데요. 여기도 음성 송출 대상 아니어서 넘어가고 제가 어드민 기능으로 들어가서 한번 데이터가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드민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게 LH의 전국 데이터일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이벤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험 이벤트 6건이 이렇게 지금 뜨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다 인버터 쪽 지금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인버터에 대해서 점검을 좀 받아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예. 건물 에너지 쪽 지금 전체에 대해서 데이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기차 아까 하나도 안 나왔었죠. 네. 네. 전체 지금 439개 단지에 대해서 지금 개별 관리가 438개, 지금 저희 쪽에 붙은 게 한 개 단지가 있어요. 한 개 단지인데, 지금 개수로는 한 100개 정도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얼마고,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이에요. 자, 수요 관리는 중소열 DR이 지금 3개의 단지가 지금 붙어 있고요. 지금 등록 용량이 1메가와트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음성 송출 서비스는 이 음성 송출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기구축 단지들은 이 서비스가 안 돼요. 이 서비스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RTU라는 연계 장치가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 장비가 음성을 받아서 바로 켜질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없는데 지금 기구축 단지들은 장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 사용을 못하고 신규 단지들은 지금 신규 장비는 뭐든지 이거는 다 가능한 걸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코메스나 제일진자 쪽은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서비스냐면 각 지자체나 지역별로 그 재난 문자가 이제 휴대폰으로 날라오실 거예요. 그 문자를 음성 변조해서 그 문자를 그 MP3 파일이라든지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세대에 바로 자동으로 문자가 오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음성 송출 서비스입니다. 해당 문자가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메시지를 저희가 그 음성 파일로 만들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그냥 무조건 나가지는 않아요. 잠시만요. 제가 설치된 단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서울 대방에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네요. 이거 하나네. 잠깐만요. 대전, 목동, 여기를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방송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위급만 할 거냐, 뭐 긴급만 할 거냐, 안전만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할 유형이 있고 방송 시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이게 문자 메시지가 오면은 방송이 나가끔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을 해도 좋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유형의 그 메시지를 방송으로 내보낼 거다.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자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관리사무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질문 온 것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회원가입 시에 이름, 전화번호 꼭 소장님으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중요한 건 아셔야 될 게, 만약에 LH에서 공지를 내린다든지, 메시지로 공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공지를 내릴 때, 이 정보들을 참고해서 내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소장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넣어 주셔야 저희가 제대로 공지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 승인은 언제 되나요? 가입 승인은 제가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게끔 해 놓았는데 이제 그거를 막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본부 담당자님께서 그 가입 승인을 해 주셔야지만이 승인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가입했는데 승인 안 된다 그러면 지역본부로 전화 좀 해 주시면 바로 승인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승인해 드릴 수 있어요. 이따가 제 명함하고 고객센터 번호를 공유를 해 드릴게요. 예, 그거는 공유해 드리면 그때 뭐 사진을 찍으시든지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신규 단지는 등록이 안 되나요? 금년에 신규 단지는 등록이 됩니다. 지금 아마 리스트에도 뜨실 건데 리스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저희 쪽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단지만 나오고 한전 데이터 연동인데, 단지만 나오고 한전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한전 쪽에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셨거나 좀 잘못하셨거나 이러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잘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쪽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 회원가입 하실 때 관리소장님 등록이 필수라고 하시네요. 관리소장님으로 꼭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승인되었는데 금의 소비, 발전연화,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요런 단지들은 무조건 우리 쪽에 단지가 뜬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한전 쪽에 정보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RTU라는 장치를 넣어서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셔야 저희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준비가 다 됐는데도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저희 쪽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아, 지금 파워플래너 쪽이나 지금 정보 제공 쪽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그거 제가 화면으로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 일단 파워플래너 화면 띄워놨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정보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전 파워플래너에서 고객번호가 있으실 거예요. 그 고객번호를 사용 가능한 번호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어, 이게 이제 특정 단지의 그 고객 번호거든요. 여기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팝업이 뜨죠. 한전 파워플래너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고객 번호는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용 등록을 하셔야 돼요. 따로 별도로 아이디가 있으셔도 그냥 사용 등록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법인 고객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고객 번호를 넣고 조회를 해보시면 법인 고객이 아니라고 나오죠. 그러면 개인으로 갑니다. 보너스. 자, 이렇게 하면 고객명이 나오고 어딘지 나오고 전용량, 계약 전용량 얼마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를 사용 등록하시면 돼요. 사용 등록하시면 아마 인증하라고 뜰 거고 뭐 여러 개가 뜨실 건데 이제 이게 제 아이디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관리사무소에서 요거는 조금 더 뒤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인증만 하시면 바로 사용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를 가지고 한전 마켓플레이스에 가보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로그인을 좀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외 한전 홈페이지 회원 해가지고 파워플래너를 선택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죠. 그러면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느냐? 여기 보면 전력 데이터 서비스 마켓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뜨죠. 일단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 데이터, 최근 데이터를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럼 고객 번호가 없고, 여기는 아직 그 인증 정보가 이쪽 한전 마켓플레이스로 넘어오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한전 쪽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보면은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이쪽에 전화하셔서 파워플래너 쪽에 정보 사용 등록을 하고
우리가 정보 제공 동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고객 번호가 뜨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해주시면 이 한전 마켓플레이스 고객센터에서 처리를 해 주실 거예요. 이 시스템은 저희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다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전체 서비스 LH라고 찾아보시면 한글로 달라. 네, 여기 정보 제공 동의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시면 정보 제공 동의가 되시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거는 그 마켓플레이스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디여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되신다 하면은 이 정보 제공을 누르시고 확인만 해 주시면 바로 정보 제공이 되고 이 데이터가 저희 쪽 데이터 그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저기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연계돼서 들어오시면 여기에 떠서 보이실 겁니다. 법인으로 일단 하셔야 되고요. 개인으로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저기 질문하신 사항들 보면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 파워 플래너 쪽에 여기 였지? 였구나. 네, 파워 플래너 쪽에 지금 요 개인으로 제가 한 거잖아요. 대부분 제가 할 때는 법인으로 다 되셨거든요. 그리고 법인으로 하면 정보 제공도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근데 법인으로 안 되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그 마켓플레이스 쪽에 문제가 있는지 정보 제공 동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법인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라. 만약에 법인으로 안 되고 개인으로 된다. 그래도 개인으로 진행하셔서 한번 정보 제공을 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저 업무 지원은 설명 안 드렸구나. 지금 질문이 또 몇 개 와 있어서 또 답장을 해드릴 건데요. 관리소장님 변경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 시스템은 아이디가 하나만 발급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 단지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전에 쓰시던 아이디는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관리사무소 소장님 바뀌셨다고 하더라도 전에 소장님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새로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국민연구 혼합인데 국민만 나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그 공급 유형이 다르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급 유형은 호티스 정보를 저희가 연동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코티스가 지금 정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정보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이건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대부분 코티스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단지인지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LH하고 각 담당자하고 확인해 가지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 불가능한 단지 가입이 안 되나요? 이 원격 검침이 불가능하면 아마 한전에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아마 정보 제공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네. 아, 네, 일단 정보 제공 동의,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정보 제공 동의를 1년인데, 해마다 갱신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쪽 LH에서? 질문이 들었어요. 이게 질문이 아니라, 저기, LH 그 담당자분께서 파워 플래너 정보 제공 동의할 때, 그
1년으로 이게 디폴트로 설정이 돼 있으면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간을 좀 길게 하시면 그 갱신 없이도 좀 길게 정보 제공 동의가 되니까요. 그 좀 하실 때 길게 선택해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질문 오는 것들 좀 조금씩 정리해가지고 다시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건데요. 어, 일단 저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관리사무 소장님들이 처음에 들어오셔서 해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정보 제공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셔야 될 부분은 단지 정보 현행화하는 거랑 그리고 시설문 현행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특정 단지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여기 오른쪽 끝에 톱니바퀴가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메뉴입니다. 요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내 정보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보면 단지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대부분 클릭하실 때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보시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거 왜 메뉴 수정 안 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수정이 아니라 보기로 들어오신 거고요. 아, 수정을 하시려면 오른쪽 끝에 수정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수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텍스트 박스로 활성화되어 있죠. 입력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오시고 보면은 이 관리 주체 위탁 그리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들이 다 비어 있어요. 한정 고객 번호도 비어 있고요. 요거를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공단을 선택하시면 되고 LH 위탁업체는 LH를 선택하신 다음에 위탁업체를 어딘지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위탁업체가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없거나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서 위탁관리업체가 안 보인다.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위탁업체를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 위탁업체를 선택하시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정 고객번호도 처음에는 이게 없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한정 고객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한정 고객번호만 입력하게 되어 있죠. 뒤에는 못 입력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입력해서 지금 정보 제공 동의를 해가지고 이 온 거예요.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연동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각각 가지고 계신 한정 고객번호를 일단 다 입력해 주시고 정보 제공 다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그 정보들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연동이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단지 정보를 수정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렇게 쭉 보시고 여기서 여기 보면 공급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급 내용이 안 맞아요.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여기 쭉 보면은 뭐 다른 정보들 승강기 대수가 안 맞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 정보들은 저희 정보가 아니라 코티스라는 시스템을 연동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티스 정보를 수정하셔야 저희 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다음은 시설물 쪽 입력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설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보기 화면인 거예요. 입력을 못 하세요. 여기서는. 네.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계량기 정보 입력을 안 하셨네요. 변압기도 입력을 안 하셨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전자식인 거일 거고 여기는 이거 특고업일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선택했어요. 그럼 저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계량기 수정하신 부분 선택하고 선택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해서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뜨죠. 입력하신 거 뜨죠. 네. 꼭
수정하신 부분을 선택하고 저장을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하나라도 변경된 게 없이 전체 저장을 해버리시면 얘가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게 수정이 안 됐다, 수정해달라, 막 이런 메시지들이 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신 부분만 그냥 선택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완성을 한 데가 있고, 변압기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제가 좀 추가할 거예요. 아마 전등이 300에 한 대, 동력이 400에 한 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 여기 추가된 거 리스트 하나 보이시죠? 또 추가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린 또 있어. 그러면 또 추가해서 하면 되고, 아니면 대수를 늘리셔도 되고요. 자,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 아까 제가 방금 추가한 거 뜨시죠? 아, 이미 팝업에서 저장을 하고 와서 이쪽엔 따로 저장 안 해도 된다고 뜨네요. 네. 만약에 그러면 승강기를 한번 추가를 해볼까? 이 승강기는 대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입력하기 어렵다 그러시는데 뭐 이렇게 승강기 번호가 있을 거예요. 15명인 거고 속도는 뭐 1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업체는 오티스, 유지관리 업체도 오티스다. 추가를 해요. 그럼 추가가 됐죠. 그리고 또 이거를 뭐 대부분 단지가 한 10대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 1번이면 2번도 있을 거잖아요. 2번에 15개 하나 추가. 3번 또 있으실 거네요. 3번 15개 하나. 그리고 4번인데 뭐 인원수가 다르다. 뭐 12명 추가. 계속 추가해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장 리스트가 뜨실 거고. 이렇게 해서 승강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수정만 해서 수정한 거 클릭해서 선택 저장하시면 다 저장이 되고 입력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설물 관리 입력을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관리사무소에서는 확인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측정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장치를 확인하고 싶은지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인버터를 확인하기 때문에 장비용을 인버터로 보면 여기 인버터가 2대가 들어가 있네요. G2 파워그 인버터, 그리고 준공연도가 언제인지, 태양광 준공연도겠죠 이게. 그래서 이 설비가 몇 대가 들어가 있다, 어떤 것들이 관리되고 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들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벤트, 아까 드렸다시피 이벤트가 뜨면 이 이벤트에 대해서 조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질문이 또 몇 가지가 들어와서 또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전 정보 제공 동의는 메인, 가로등, 산업용 다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하시는데 그 고객 번호가 사용이 아까 그 사용 확인하실 때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있는 거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워 플래너 AMI 사용 불가 고객이라고 나옵니다. AMI 사용 불가능한 고객은 이 정보 제공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데이터가 한전 쪽에 없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보 제공 동의를 진행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화성봉당 초 LH 3단지 코티스에 국민 연구 분리되어 있는데 한전 번호는 한 개로 사용 중입니다. 혹시 여기 화성봉단 2단지 LH 3단지가 3이 여기가 코티스 아이디가 두 개인가요? 두 개면은 이게 국민에 대한 거, 연구에 대한 거, 코티스 아이디가 두 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실지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돼서 저희 쪽 관리사무소로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요거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실사용자 인증 어떻게 하나요? 이건 뭐예요? 이거 혹시 그 질문 중에서 실사용자 인증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혹시 그 저기 파워플래너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아마 핸드폰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그 인증번호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저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고객센터 번호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자료를 다른 쪽에 준비를 좀 해놔가지고 조금 예, 화면을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예, 지금 보여드린 화면이 고객센터 그 전화번호예요.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고요. 몇 번 전화도 하신 분들 계시고 문의 주신 분도 계시는데 전화로 하셔도 되고 저 rems 골뱅이 sksoft.com으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는데 제가 좀 전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70으로 되도록 전화를 좀 주시고요. 예. 시설물 관리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는 단지가 있다고 하시네요. 아, 이거는 예, 입력을 한 번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 쪽에 계속 입력해달라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요청을 매년 한 번씩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요번에도 공문이 내려가서 시설물 정보 입력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입력을 안 하셔가지고, 정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들어가셔서 시설물 정보 입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원격 검침 안 되는 단지는 연동 안 되나요? 어, 이것도 좀 확인은 필요해요. 일단은 한전 쪽에 그 아까 제가 사용 가능 여부 그 조회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고객 번호로 그 여부 확인했을 때 사용 가능하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한전 쪽에 문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라서 일단 이런 경우에도 그 만약에 그 사용되는데 정보 제공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한정 고객 번호랑 패스워드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신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네요. 한전 개인 가입한 거 법인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꿔드릴 수 없고 그 한전 파워플래너 고객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바꿔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한번 그쪽에 한전 쪽에 전화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일단 전화해서 법인으로 바꾸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역 난방이라서 한전 고객 번호가 없는 단지는 정보 제공 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전기를 아예 안 쓰시나요? 지역 난방인지만 전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는데. 아, 전기 공급 업체가 한전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정보 제공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보면 부산정관이라든지 중부에너지 쪽 사용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는 정보 제공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 데이터가 오질 못하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사이트에서도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예. 다음 화성범단 2 LH3 포티스 아이디는 한 개다. 아, 저기 070으로 이따가 요거 유튜브 끝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좀 가이드 해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로 전화 주세요. 여기 화성봉단 2 LH3이요. 그러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이 있을까요? 한전 파워플래너에서 산업용은 사용이 가능한데 가로등은 사용 불가능하도 뜬다. 산업용까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아요. 가로등 사용 불가능하다면 가로등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문의, 부산인들이구나. 제가 알기로는 파워플래너 쪽에 그 정보 제공 동의 할 때 개인으로 하지 마시고 법인번호가 분명히 아파트에 있을 거거든요. 그 법인번호로 전화나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인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세요. 건물 관리 서비스에 아무것도 안 뜨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정보가 저희 쪽으로 아직 안 넘어왔거나 이게 정보 제공 동의한다고 해서 바로 데이터가 넘어오지는 않고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보 제공을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못 받아오는 걸 수도 있고, 요거는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무조건 정보 제공을 해서 데이터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데이터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음, 일단은 지금 정보 제공 동의돼서 데이터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고객센터로 한번 전화 주세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어떻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플랫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어, 제가 그 에너지 플랫폼 뭐 이렇게 유지 보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관리사무소들 보시면은 태양광 구축하셔서 모니터링 노컬에다가 PC 놓고 하시죠. 거기에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외부에 나가셨을 때 모니터링 가능하세요?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건 클라우드화 되어 있는 겁니다. 로컬에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 하셔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모니터링도 가능하신 거예요. 별도의 PC가 납품이 돼서 지금 뭐 보고 계시긴 하겠지만은 업무 보시는 자리에서도 이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로컬 구축과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의 개념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은 구축형이 아니라 클라우드형으로 다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접속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점점 발전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가 아니라 이제 거의 공개식으로 가는 거죠. 예. 또 질문이 왔는데요. 저희는 임대주택이라 법인이 아닙니다. 소장님께서 개인 자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LH 쪽에다 한번 물어보고 한번 우리 내부적으로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주신 분그 전화번호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사업자 등록하고 안 맞으면 법인. 응? 아니. 입주 당시에 최초 등록이 관리소장님으로 된 경우가 많다. 이 관리소장님 저희 바뀌신 거죠,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관리소장님이 등록해 놓으시고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관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거 한전에다 전화해가지고 사람 바뀌었다고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인증하실 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아마 인증하실 건데 인증번호가 제대로 안 날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시는 건데 이거 한전에 전화해서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전 파워플래너, 한전 엔터 다 제대로 하셨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있네요. 제대로 안 되는데 사용에 불편함이 있네요. 요러신 분들 좀 하는데 잘 안 되거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뭔가 안 된 것 같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어, 예.
임대주택인데 법인 등록 안 된다. 요 부분 제가 요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요거 좀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조치 가이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이런 분들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법인 등록이 안 되어 있어 한전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관리사무소 법인 번호가 아니라 그 아파트 법인 번호일 거예요. 예. 아파트 그 한전 계약할 때 그 법인으로 아마 계약을 하실 건데 그거 그 입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은 한전 정보 제공 동의를 모두 했는데 LH에너지 이 플랫폼에 한전 데이터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전화 드리면 되나요? 네, 전화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런 경우군요. 그 저기 최초에 개인이 민간임대로 건설을 했다가 LH에서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 요거 적어주세요. 요거 저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도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좀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전화번호 남기시는 것보다 저희 쪽으로 한 번 더 전화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각각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확인하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뭐 저기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요. 커피 드실 분들 커피 드시면서 그 유튜브 강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질문이 파워 플래너에서 고객 번호 검색이 안 되는데 고객 번호 검색이 안 된다. 어떻게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정 고객 번호가 있다라는 건 거기에 무조건 조회가 돼야 되거든요. 요 부분도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혼자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다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 예, 여기 답변 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한전에 법인으로 변경 요청하니까 해준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잡하,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고는 하시네요. 근데 이게 한번 변경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잠깐만. 원격 검침이 내부 네트워크상에서만 작동을 하신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원격 검침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상세한 매뉴얼이요? 예.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홈페이지에 보면 자료실이 있어요. 거기다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업무 지원에 가보시면 자료실이 있어요. 여기에 사용 가이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사용자 그 사용 매뉴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다운받으셔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동영상은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네. 어, 강의를 이거 녹화된 걸 다시 보셔도 되고, 아마 분기별로 또 강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질문사항 하실 게 있으면 또 다음 강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또 그냥 뭐 사용하시다가 궁금하거나 불편하다 한 게 있다 그러면 저 070 고객 그 센터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그 담당자가 잘 응대를 해드릴 겁니다. 또 다음 취지. LH 에너지 플랫폼 근본 취지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으신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해당 건물에서 DR도 하시고요. 전기차도 하시고 태양광 설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ESS도 있고 비상발전기도 있고 풍력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각각의 시스템들을 전부 다 따로 보실 거예요? 따로 만드시고? 그게 아니죠. 통합해서 한 사이트에서 한꺼번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고, 다 한꺼번에 통합을 하면서 같이 여기에서 시설물이나 그 단지들도 좀 이렇게 뭐 같이 관리하자. 이런 시스템 하나가 모든 거를 다 통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취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를 위해서 각각 이제 계속 가지가 뻗쳐 나가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에너지 마켓플레이스의 마이데이터 자료는 나오는데 에너지 인플루먼 데이터 나오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필요해요. 전화 주세요. 계속 전화 달라고 하시는 요청을 드리는데 전화 주셔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워낙에 많은 단지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듣고는 확인해 드릴 수 없고요. 네, 전화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스템 통합 구축돼야 되나요? 일단 저희 시스템은요, 오픈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저 뜻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에너지 그 통합 플랫폼에 연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 어, 그냥 연동하고 싶다 해서 바로 붙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동 가능 유무나 여러 가지 상황적 판단을 해야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구축된 단지들은 아마 100%다 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구축 단지에 대해서 설비도 노후화돼 있고 그 해당 구축된 시스템들이나 설비들이 막 엉뚱한 데 가 있어서 막 벽을 뚫어야 되고 이러면 연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축 단지는 사실은 에너지 그 통합 플랫폼을 제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이나 단지 정보라도 좀 현행화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또그 교육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태양광이 있는데 연계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진짜 붙이고 싶어. 그러면 전화 한번 주세요. 진짜 그 붙일 수 있는 단지인지 없는 단지인지 확인 일단 구두로 하고 붙일 수 있으면 시사 나가서 RTU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RTU 설치해서 연동해서 이쪽으로 저희 그 에너지 통합 플랫폼 쪽으로 데이터 보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중에 하나가 DSR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DSR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면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용어들이 생소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실에 용어 정리도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 문서로 해서 용어 가이드라든지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간략하게라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DSR이라고 쓰셨는데 DR 같아요. 예, DR은 그 수요 에너지 관리해가지고 그 만약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를 좀 줄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여름에 하도 에어컨을 많이 써가지고 그 양을 초과해 버리면 그 정전이 발생을 하겠죠. 예,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생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크 관리, 국가적으로도 피크 관리를 하는데 그 전력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정전이 덜 나는 거고 만약에 그 점점 이 전력 수요가 감축이 돼가지고 이제 뭐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석탄 발전을 덜 돌려도 돼. 그러면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니까 그 비용이 절감되겠죠. 이런 거를 소비자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좀 이런 그 에너지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적으로 전기를 어느 시간대에 피크가 칠 것 같으니까 줄여주세요라고 하면 그거에 동참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주는 겁니다. 이게 DR이에요. 예, DR 사업 서비스입니다. 네.
어, 예, 또 질문이 모바일 접속은 아직 미지원 상태인가요?라고 뜨시는데 모바일이 아니라 그 앱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앱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응 플랫폼을 꼭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 사실은 기구축 단지들은 대부분 보면 태광도 연결 안 되고 그러면은 뭐 들어와서 보실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신규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실 게 많으실 거예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분양 전환되면은 아마 전체 분양 다 돼버리면은 저희 쪽도 아마 LH 소유가 아니니까 아마 끝나실 거예요. 예. 연계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문을 계속 지금 제가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그 원격검 침해나 이런 쪽 질문 같아요. 그 저기 정보 제공 동의 관련돼서 이런 거는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거의 못 해드릴 것 같고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예. 그리고 지금 정보 제공 동의 안 해주신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안 해주신 분들이나 못 하고 계신 분들,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진행하는데 잘 안 되신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H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공지 및 안내사항을 못 받은 단지들은 단지명하고 이메일하고 전화번호 채팅창에 좀 남겨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그 적어주시면 따로 또 공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거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보 제공 어디서 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아까 강의 자료 중에서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자료도 자료실에 올려놓을게요. 파워플랜을 일단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사용 유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용 유무 확인이 되면 사용 등록을 해 주시고 사용 등록을 진행하신 다음에 이 파워플래너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엔터해서 정보 제공 동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 전화 주세요. 저희가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아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파워플래너 가입이 안 되신다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등록이 안 되는 건지는 판단해 보고요. 만약에 한전 쪽에 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네. 그 우상현 대리님,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해서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보 제공 동의는 저희가 계속 고객센터로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해드릴 거고, 지금 이제 그 기능적인 설명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을 여기에서 종료를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궁금하시거나,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메일이나 그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수정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 왜 이것 띄웠어? 잠시만요. 이거 띄워 2번 띄워 2번 띄워. 예, 페이지가 잘못 띄어 있어가지고 좀 바꾸느라고요.
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협조하실 수 있는 부분은 많이 협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여기서 좀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교육에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 자료나 요청하신 자료들은 제가 그 해당 사이트 자료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LH에서 또 전달 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또 전달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이걸 얘기하라고? 아, 네, 뭐 매뉴얼이나 Q&A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 내용들 다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자료실에다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자료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네요. 저희 사이트 들어오시면요. 어, 처음에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통합 대시보드 뜨시죠?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업무 지원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자료실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좋은 거야. 홈넷 자료실. 홈넷 자료실 아닙니다. LH 에너지 이온 플랫폼에 제가 설명드린 자료실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